오늘은 타키온 뉴스의 조우진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조우진 대표님과 일단은 저희가 알려드리는 작년부터 계속 들고 왔던 종목들 수익률 좀 체크를 해볼까요? 상승률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SK하이닉스는 멈출 줄 모릅니다. 계속해서 지금 300만 원, 400만 원 목표 주가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두산에너빌리티도 오늘 또 다시 반등이 나오면서 70%대. 알테오젠은 아무래도 제약바이오가 요즘 좋지가 못합니다. 좋은 소식이 있음에도 그 뒤로도 아직은 약간 아쉬운 상황. 방산주들도 약간은 최근에 쉬고 있는 모습인데, 자, 요 상승률, 수익률 어떻게 좀 체크해 주실까요? 예, SK하이닉스가 수익률 600%, 이건 어제 금요일 날 그 KRS 기준이니까 네. 오늘까지 합치면 600% 됐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해당 주가가 200만 원이다. 오, 너무 비싸다. 30만 원이면 싸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되고 해당 종목의 PER, 영업이익 기준했을 때 PER 얼마나 높으냐. 현재 이제 S&P 500의 이제 그래서 반도체 지수의 PER이 이제 평균 한 20배거든요. 네. 그 20배에 비해서 너무 많이 높다, 너무 낮다. 이렇게 보는 건 타당하지만 이 주가 자체가 200만 원이면 너무 비싸 보이고 20만 원 싸 보이고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SK하이닉스의 PER 올해 영업이익이 얼마나 되고 내년에 영업이익이 얼마나 되고 반도체 전체 업황 AI 때문에 사실 엄청난 어떤 그 반도체 그 질주가 세계에서 되고 있는데 네. 결국 근본적으로 AI가 얼마까지 이 혁명의 파고가 일어나며 그다음에 혁명의 파고는 지속되겠지만 AI를 갖다 일으키는 인프라 결국 엔비디아 그다음에 SK하이닉스를 비롯해 메모리의 가치는 어떻게 할 거죠? 이렇게 보시는 게 낫지. 이게 240만 원이다. 한 2주 전에 저희가 지난주에 한번 쉬지 않았습니까? 네. 공휴일 쉬었는데 그 전주 2주 전만 하더라도 SK하이닉스가 200만 원 올라갈 것 같다. 왔다 갔다 할 것 같다. 왔다 했습니다. 근데 그때 생각하면 200만 원 어떻게 사냐 이랬지만 지금 벌써 그때 200만 원 사셨으면 240만 원 기준으로 하면 벌써 20% 이상 수익이 난 그렇죠.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절대적인 주가보다는 내가 관심 있는 종목의 PER 그다음에 해당 종목의 섹터가 있는 그 업종의 전체적인 업황이 잘 성장하는 주냐 아니면 정체되는 것이냐 아니면 심지어 쇠락하는 거냐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인 수익률 현황을 체크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종목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첫 번째로 같이 대표님과 확인해볼 종목을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역시 SK하이닉스입니다. 자, SK하이닉스는 지금 저희가 계속 추적을 하고 있지만 좋은 이야기들 일색입니다. 그렇죠? 예. 이제 오늘은 삼성전자가 조금 더 많이 상승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조금 전에 지금 제스랑 엔비디아 쪽에서도 베라루빈을 이제 완전히 생산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메모리가 들어간다. 이런 그렇죠. 식으로 또 예. 코멘트를 해줬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 베라루민이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AI 혁명의 파고는 계속 지속되겠지만 AI를 갖다 일으킨 인프라, 하드웨어는 이제 그 엔비디아의 GPU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메모리에 이제 HBM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베라루빈이 잘 될 것이냐도 우리에게 중요한 관심사긴 합니다. 베라루빈이 당연히 잘 될 것이라고 여겨지고 그리고 예전에 이제 그 화면을 보신 분들은 예전에 컴퓨터에서 286, 386, 586까지 갔다가 그런 어떤 그 발전을 갖다가 복귀해 보시면은 그런 마찬가지로 그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HBM의 어떤 메모리 같은 경우도 처음엔 H100, 그다음에 H200 다음에 B100, 블랙에 그다음에 또 이제 다른 식으로 이제 발전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HBM 지금 4를 갖다가 이제 베라루빈에 탑재하는 것인데 내년쯤 되면 HBM4E, 그다음에 HBM5 이런 식으로 계속 갈 것입니다. 가는데 거기에 쫓아갈 수 있느냐? 그 메모리 3사 쫓아갈 수 있느냐? 쫓아가는데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 단 3개월. 6개월 말할 것도 단 3개월에도 먼저 선점하면 거기에 대한 효과가 크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런 것들 좀 팔로업 하시면은 된다. 그러니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200만 너무 비싸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그 SK하이닉스가 주가 엄청 올랐거든요. 사실 작년 9월부터 해서 지금 600% 상승이지만 그 전부터라고 따지면 거의 10배 정도 상승을 했어요. 네. 이렇게 보지 마시고 전체적인 업황, 그다음에 거기서 SK하이닉스가 갖고 있던 지도적인 위치를 갖다가 훼손한다면 SK하이닉스의 HBM 영업 경쟁률이 작년 이맘때쯤 기억나는데 골드만삭스가 HBM 분야에서 삼성전자 뛰어들기 때문에 출혈 경쟁 불가피하다. 그래가지고 SK하이닉스의 영업 그 등급을 갖다 두 단계 낮춰버렸어요. 그래서 장중에 12%까지 폭락을 했는데 그렇죠. 그런 것들은 살펴볼 여지가 있지만 어쨌건 절대로 주가 자체가 200만 원이 비싸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SK하이닉스는 좀 전에 말씀 GTC에서 나온 얘기도 있지만 다른 어떤 일반적인 얘기도 또 많이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뭐 사실 오늘 뭐 삼성전자가 많이 또 10%나 상승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난주에 제가 뉴스들을 복귀해 보면 HBM4 12단 샘플을 예, 예. 어쨌든 삼성전자가 더 먼저 선제적으로 뭐 선수를 쳤다고 해야 될까요? 예. 그런 식으로 공개를 하기도 했고 삼전은 지금 뭐 엔트로피랑도 뭐 계약을 할 수도 있다. 뭐 물론 파운드리 쪽의 이야기겠지만 그렇죠. 예.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거든요. 근데 최근에 SK하이닉스는 이런 이슈들을 저희가 좀 확인하게 약간 묻힌다고 해야 되나? 예,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근데 금요일 날 뉴스가 그랬던 것이고 일단 이제 삼성전자 HBM4E 같은 경우 이제 당연히 경쟁사기 때문에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샘플을 넘겼다는 것입니다. 뭐 삼성전자에서 공식적으로 엔비디아 넘겼다는 말은 하나지만 아니 뭐 북미의 유력한 곡에서 넘겼다 하면은 엔비디아겠죠. 뭐 엔비디아겠죠. 뭐 엔비디아 말고 다른 곡에서 넘겼다면 삼성전자 굳이 그걸 보도자를 안 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엔비디아로 추정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HBM의 어떤 그 퀄리파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양산에 들어가기엔 최고적으로 양산에 들어가기엔 몇 단계가 있는데 그 중요한 몇 단계를 갖다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오늘처럼 이번처럼 샘플을 보냅니다. 샘플을 보냈는데 엔비디아가 오케이, 샘플 좋아 라고 하면 그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샘플을 바탕으로 해서 대규모로 양산을 하죠. 대규모로 양산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해당 HBM을 갖고 베이스 타일 연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HBM은 8장을 쭉 쌓거나 12장을 쭉 쌓는데 12장을 쭉 쌓은 이 직사각형 모양에다가 미래 니은자형으로 또 하나 베이스 타일 연결하는데 삼성전자는 베이스 타일 연결하는 이 과정에서 HBM3까지 계속 에러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 앞으로 못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는 HBM4는 다를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HBM4부터는 TSMC에 안 보내고 삼성전자도 파운드리가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베이스 타일을 갖다 만든 다음에 자기들이 만든 HBM 연결하니까 예전과 같은 수모는 없다라는 삼성전자 입장입니다. 근데 해봐야 아는 거죠. 예, 해봐야 아는 것이고 그러니까 일단은 HBM의 관점에서는 샘플을 통과시켰는데 오케이 했다는 얘기도 없고 베이스 타일 연결해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갈 길이 멀다. 그다음에 베이스 타일 연결했는데 실제로 잘 나왔다. 그다음에 어떻게 되냐? 지금 베라루빈 같은 건 이제 MV70이라고 하는데 70이가 뭐냐면 그 엔비디아의 그 GPU를 72개를 집어넣어요. 그럼 거기에 짝이 되는 HBM은 8배가 더 많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또 그 HBM 같이 집어넣거든요. 그러면 그 렉이라는데 렉에서 또 한번 돌려봐야 돼요. 돌려봤는데 문제가 없으면 그때는 이제 진짜 뭐 사업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적어도 수율이 70% 이상 나와야 돼요. 80% 이상 나오면 더 좋고 70% 이상 안 나오면 그거는 사업성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껏 여러 가지 단계에서 성공했지만 수율 70%가 안 나오면은 이거는 만드니만 못하다. 오히려 영업 적자가 생기는 트리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삼성전자 HBM3 12단이 시장에서 뭐 개인들은 좋아할 수 있겠지만 사실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그게 높이 평가하지 않는다는 방증이 무엇이냐. 지난주 금요일에 삼성전자 발표를 했죠. 근데 정작 금요일날 미국 시장이 시작을 했는데 마이크론이 만약 그것이 너무 충격적이었다면 마이크론 주가가 떨어졌을 텐데 마이크론 이제 금요일날 우리 시간으로 토요일날 새벽에 끝난 마이크론 주가가 5% 올랐어요. 예. 영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갈 길이 멀다라는 맥락인 거고 제가 보기에는 그보다 더 중요한 뉴스는 사실은 SK하이닉스가 IHBM이라고 해서 발열을 획기적으로 이제 줄일 수 있는 설계를 다시 했다는 거예요. 이건 뭔가요? IHBM. 예, IHBM은 뭐냐면 지금 화면에 나오는 대로 네네. 기존에 HBM 12장을 쌓았지 않습니까? 원래 네네. 8장이었다 12장이 올라갔죠. 뭐 이게 16까지 갈 것입니다. 근데 이제 초록색에 있는 것을 통해서 가운데 있는 게. 예, D램에서 생긴 열을 갖다가 D램을 갖다 빼내는 덕트 같은 걸 만들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덕트를 만들었더니 실제 열이 30%가 줄었다. 그러니까 SK하이닉스는 야심차게 말한 것이 무엇이면 HBM5부터 우리가 한번 이걸 시도해 보겠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기존에 있던 MRMUF라는 이제 공정이 있습니다. 아마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텐데 SK하이닉스 MRMUF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다른 방식으로 이제 HBM을 쌓았는데 MRMUF가 더 우수한 공정이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선택했던 공정을 SK하이닉스가 이건 안 좋다라고 폐기를 했거든요. 폐기라고 선택한 게 MRMUF인데 SK하이닉스는 이 IHBM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했냐? MRMUF를 HBM5에도 그대로 쓸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이번에 그 삼성전자 12단보다는 이 SK하이닉스가 이 보도 자료가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번에 걸친 이제 퀄리파이를 통과해야지 실제 양산할 수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제 보면서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HBM 자체, 그다음 메모리 전체 업황 이런 걸 때 종합적으로 보시는 게 그 메모리 주가나 이렇게 그 매출을 갖다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지금 뭐 AI 인프라 투자에 대한 흔들림은 없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서로 기술 경쟁을 하면서 서로
기술을 높여가고 있는 단계라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이 두 종목의 주가를 같이 끌어올려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 추이는 계속 저희가 또 다음 주에도 조호진 대표님과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조호진 대표님 오늘 좋은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 예,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